네, 건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벽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DS 단석 오늘 영상 촬영하려고 늦게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 늦은 시간에도 자료 만들고 한다고 여러분들 조금 흐리멍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DS 단석 오늘 조금 많이 빠졌다 보니까 또 제 기존의 DS 단석 영상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달렸고 그래서 제가 거기 관해서 조금 긴급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오빠는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뭐 VT라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투도 제가 분석하고 나서도 꽤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2024년도 주식 탑티어 해갖고 뭐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전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을 찍지 왜 이제 DS 단석 아니면 뭐 파두 뭐 파두는 요즘 조금 선방해주고 있죠. 뭐 그런 거 위주로 안 올라가는 위주로 찍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잘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식에 관한 영상은 뭐 누구나 많이들 촬영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근데 DS 단석 아니면 떨어지는 주식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더 궁금증 많으신데 거기 관해서는 조회수가 안 나오고 하니까 많이 촬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죠. 제가 뭐 DS 단석을 뭐 돈을 받고 추천을 했습니까?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책임감을 갖고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도 이 늦은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쓸데없는 또 책임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으로 누군가한테는 좀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별 종목에 관해서 영상을 촬영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떨 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개별 종목은 촬영을 하지 말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는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차 DS 단석의 현재 상태 점검. 뭐 오늘 뭐 이제 블록딜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해서 제가 영상에 이제 세력의 비밀 해서 그 이제 주가 올려서 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틀렸는지 그런 견해들을 한번 조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잠이 너무 많이 와서 빨리 지금 넘어갈 거예요. 네. 자, 현재 보면 오늘 아니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어제 기사가 떴어요. 블록딜 이제 스톤브릿지 캐피탈이라고 얘네가 이제 투자회사인데 아마 이제 2대 주주일 거예요. 얘네가 이제 21만 주를 블록딜로 해서 이제 싸게 매도를 한 거죠. 할인된 가격에 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단가가 99,800원에서 이제 101,400원 요 사이에 이제 장전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전에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갭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얘네는 어차피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오는 목적인 이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유의 수가 풀리거나 이랬을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투자회사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스톤브릿지 같은 경우는 또 4월 3일 날 또 블록딜로 매도를 했어요. 요때도 21만 주 지분 한 뭐 4% 조금 안 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처분 단가가 14만 344원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블록딜로 한번 매각하고 그 다음에 어제 5월 29일 날 또 블록딜로 이제 그 매각을 해서 이제 DS 단석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자, 보시면 그 이제 기관
이제 수급 현황을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21만 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에서 21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보면 그 이제 국내 뭐 개인들에게 이제 블록딜로 매도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수량이 여기에 잡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기관이 오늘 많이 샀죠. 보면 연기금에서 15,000주,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사모펀드랑 투신, 그 다음에 금투. 얘네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다 단타죠. 네, 네. 뭐 금투는 대표적인 단타 수급이고, 기금은 네 15,000주나 이제 샀는데 싸다 생각하니까 뭐 샀을 수도 있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조금은 좀 정석대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기간 수급 잘 안 잡히는, 이제 DS 단석에서 잘 안 잡히는 기간 수급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조금 호재였다. 네, 근데 뭐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죠. 오늘 블록딜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많았다기보다도, 왜냐면 이거 많았다고 볼 수 없는 거는 4월 3일에도 그 똑같이 21만 주를 팔았어요. 기타 법인에서 스톤브리지가. 요건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이 받았죠. 네, 근데 요때는 주가가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거의 13%요 정도 빠지니까, 그러면 그 4월 3일보다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마이너스 13% 요때 요렇게 빠진다? 네, 그럼 좀 과도하지 않나? 네, 너무 많이 뺐다라고 봐집니다. 블록딜 뭐 이렇게 그 이제 매도 물량이 21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4% 지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빠진 주가가 뭐 마이너스 13%, 14% 이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뺐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네, 아마 단기 시세 차익으로 들어왔던 수급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면 요때 블록 뛸 때 요때는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주가가 4월 3일에는 요때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번에는 뭐 주가가 뭐 마이너스 13%, 14% 이렇게 빠지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분명히 나중에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지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해서 보면, 자, 제가 세력의 비밀, 제 DS 단석 영상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그 DS 단석 세력의 비밀을 알려준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력 뭐 얘네가 주가가 올린 다음에 엑시트 하지 않을까. 네, 보통 뭐 그래 자기네들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제가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갔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엑시트하는 세력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요 페이지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셔도 돼요. 네, 그냥 네, 피셜이구나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제 생각을 드리는 관점인 거니까, 얘네랑 DS 단석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냥 요렇게 나가는 이유는, 그냥 하락된 상태에서 주가 안 올리고 나가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지금 유튜브에 조광피역이라고 검색해 보면 그 기업과 어떤 세력가의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이제 엑시트 할 때 이렇게 세력이랑 그 기업의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높은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다 상의를 합니다. 주가 올리고 우리 나갈 건데 너희도 조금 도와달라. 그러니까 합을 맞춰서 올려야 비용도 조금 덜 들고,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아서 이제 엑시트를 하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기업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 뭐 얻는 게 있겠죠.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면 주가가 들어 올라가집니다. 조광피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세력이랑 조광피역이랑.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언젠가 분쟁이 있는 것 같던데,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집니다. 스톤브리지랑 얘랑 DS 단석이랑 그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올려서 팔면 당연히 유리하죠. 네, 유리한 부분인데 얘네가 그걸 오케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뭐 올려서 팔 수가 없죠. 네, 올려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블록딜로 매도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 세력의 비밀 해갖고 영상 찍을 때는 요때쯤이었거든요. 요때쯤. 네, 요때쯤이었고, 그러면 그 거래량
조금씩 터뜨리면서 주가를 이렇게 조금 띄우면서 이제 가져가길래, 아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해갖고 반등해갖고 조금씩 물량 정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쭉 빼더라고요. 쭉 빼면서 그냥 블록딜로 매도하는 거 보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뭐 여기서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매도하면서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아 그러면 얘네 스톤브릿지랑 DS 단서 기업이 짝짝꿍이 안 맞았구나, 그러면 그냥 얘네가 엑시트하고 나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록딜로 매도해서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락했죠.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자, 그러면 3번 DS 단석의 대응 전략.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말은 시가총액 기준이거든요. 시가총액이 5,48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기업 분석이나 적정 가치 주가 구하는 걸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에 곱하기 10배 해도 7,600억이 시총이에요. 근데 지금 5,4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했고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낮다라고 봐지죠. 당기순이익에 곱한다 할지라도 당기순이익에 20배 곱해도 뭐 10배 곱해도 4천억 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그러면 뭐 10배에서 20배 사이면 충분히 5,480억 원이 요 사이에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총이 비싸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재무제표 관점에서.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뭐 배터리 공장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뭐 이제 연료 같은 개념들은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총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율 같은 경우도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높았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높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본 유보율, 그러니까 유보율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퍼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36배인데, 근데 이제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한 16배,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싸요. 성장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총이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관점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 기업을 생각하냐면, 지금 주가가 93,500원이에요. 근데 시총이 뭐 대략 한 5,500억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대략 예를 들어서 한 75,000원 부근 정도면 시총이 한 4,500원, 500억 원 정도로 뭐 대략입니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4,500억 원이면 시총이 이 정도 재무표에 4,500억 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럼 요때 한번 사고 요때 한번 사면 돼요. 근데 주가가 더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시총이 예를 들어서 아마 한 3,500억 원이라고 보면, 네, 이 정도 재무에서 시총이 3,500억 원이면 엄청 싼 거죠. 네. 그러면 요게 사고 요게 사고 요게 사면 되는 부분이에요. 분할 매수해갖고. 네. 그러면 분명히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뭐 세력이라든지 이제 기관의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뭐 저평가됐니 뭐니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봐도 DS 단석이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싸지 않으니까 투자해라 이 관점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이 봤었을 때 저는 이 기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중요한 요소는 실적과 성장성이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DS 단석의 산업 특성상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직 이 산업에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흐지부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주식이니까 뭐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이라든지 엑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만약에 톰브릿지가 뭐 블록딜을 할지 엑시트를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주가가 빠지면 뭐 75,000원까지 빠진다? 네, 그러면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VT 영상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제가 이거 그 기업
재무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성 루머 때문에 VT 주식 많이 빠질 때 네,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고 네,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파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파도도 제가 16,000원 정도까지 오면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봤고, 파도도 지금 그 이제 뭐죠? 네, 수주 따내면서 나름 잘 선방하고 있죠. 그것도 뭐 기회 되면 영상 한번 찍어 볼 거고요. DS 단석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엑시트하는 뭐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기업 분석을 내가 할 줄 알면 주가가 싸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이 DS 단석이라는 기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럼 가격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인 거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부 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DS 단석에 뭐 올인되어 있거나 비중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중 조정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 제가 그래서 누누이 영상 찍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이런 애들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SK 하이닉스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할 정도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걔네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100%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필수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별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네, 지금 너무 새벽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안 나오고 네, 비몽사몽한 상태로 영상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개별 종목 영상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개별 기업 분석한 거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셔서 저도 나름 좀 준비를 해갖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올리는 부분인 건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되는 영역이라 하면 뭐 올릴 이유는 없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래도 DS 단석은 오늘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많이 이제 미흡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구독자분들 많이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이번 이 DS 단석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시고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단기 반등은 나올 거라고 조금 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